평범한 건물 청소부로 보이는 66세 박재성 씨.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걸레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건물을 관리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관리인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들의 상견례에서 건물 청소부라고 밝힌 순간 예비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좀 난감하네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예비사돈이 그를 무시하며 결혼 반대를 선언할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비사돈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상견례가 열리는 그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박재성은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들 정우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소유진과 그녀의 부모님이 자리를 잡았죠. 소유진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며 자선단체 이사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말투와 세련된 매너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었어요. 정우와 소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우 군은 참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우리 유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유진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어떤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박재성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정우의 직장 이야기, 소유진의 회사 생활,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다가왔죠. 그런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소유진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식탁 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박재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물 청소부입니다. 그 순간 소유진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모든 이가 볼 수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정우를 바라보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재성을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가득했죠. 박재성이 당당하게 대답했던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예비사돈 내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좀... 소유진의 아버지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좀 난감하네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소유진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어요.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우리 유진이 앞날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재성은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던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진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고 소유진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재성의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박재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에게 언젠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박재성은 가장 먼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오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참 좋았어요. 아직 어둑한 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재성이 매일 청소하는 이 건물은 사실 그의 소유였어요. 젊은 시절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여 일찍 은퇴할 수 있었고, 그때 마련한 소중한 재산이었죠. 편하게 지내라는 아들 정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재성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성실한 청소부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죠. 그것이 박재성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로 평가받는 것이 좋았거든요. 건물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고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이 그에게는 그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매일 아침 자신이 청소한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일 때면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습니다. 박재성 아저씨, 오늘도 빠르시네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경비원 관장의 인사에 박재성은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이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죠. 박재성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요. 건물에서 일하는 김영희 씨는 아들 자랑을 참 좋아했습니다. 박재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들 정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이죠. 하지만 그날 정우가 들고 온 결혼 소식은 박재성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박재성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숨기고 청소부로 살아가는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김 과장과 건물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건물을 함께 관리해온 김 과장은 박재성이 건물주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새로 들어온 입주사들 어떠세요? 모두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박재성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직접 청소를 하며 건물 곳곳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재성이 아침 일찍 건물 청소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고 박재성은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소유진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정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소유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다음 주말에 소유진을 데리고 오겠다는 정우의 말에 부모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소유진을 만났어요.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느껴졌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해요.
한 달 정도 소유진과 몇 번 더 만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결국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아마도 소유진 쪽에서 장소를 정한 것 같았어요.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느껴지는 그들의 깔끔한 말투와 세련된 매너는 박재성 가족과는 사뭇 달랐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예비사돈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유진이 어머님께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신다고 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혼수는 어느 정도로 준비할 건지, 돌려서 경제적인 부분을 캐묻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는 뭐라고 하더냐? 많이 난처해 하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사돈댁에서 박재성 집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랑 측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군요. 그들의 시선은 박재성 집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일로는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정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유진의 아버지가 거실에 앉자마자 꺼낸 이야기였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깔보는 듯한 기색이 배어 있었죠. 서울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적어도 1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유진의 아버지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1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소유진의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예비사돈 내외는 마치 박재성 가족이 없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박재성 가족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죠. 우리 유진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결혼 후에도 그 정도는 돼야 해요. 박재성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속물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건물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갑자기 소유진의 아버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재성이 일하는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위치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면 꽤 큰 자산가일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박재성은 이들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쫓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죄송하지만 건물주님은 바쁘셔서 저 같은 사람과는 잘 만나시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소유진 아버지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박재성은 마음속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방문 이후 박재성은 조용히 예비사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처럼 여겨지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레 들을 수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6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안쪽 사무실에서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부장님, 제가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좀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사무실 자리 없나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알고 보니 작은 회사 사장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업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또다시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입구 옆 계단에서였죠. 여보, 이러다가 딸 못 시집 보내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이라니. 당신도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로 들어오면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딸의 결혼을 막으려고 이러는 건지. 어쨌든 그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정우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가족들이 요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부 아들이라서요. 게다가 요즘 회사도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만 두드려 주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아들이 돌아간 후 박재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했죠.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건물 관리실에서 김 과장과 만나 건물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어제 예비사돈 되시는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무실 자리 좀 알아보러 오셨답니다. 김 과장은 박재성의 든든한 조력자이면서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보고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박재성의 걸음이 멈추게 되었어요. 아, 김 과장님. 제가 이번에 정말 큰 거래처랑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건물에 있어야 신용도도 올라갈 것 같고요.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건물주님께 좀 말씀드려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성의 표시도 확실히 하고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소유진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당신도 와줘서 잘 됐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좀 설명해줘. 아이고, 김 과장님,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 입주사 중에 나갈 계획이 있다든가? 두 사람 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속물근성이 묻어났어요. 사실 우리 딸이 곧 결혼을 하는데 신랑 측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추려면 사업이 더 잘 돼야 해서요. 순간 박재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더니 이제는 정우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구하려는 건가요?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들려온 예비사돈 내외의 대화에 박재성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여보, 이래서 내가 그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하자고 할 때 반대했잖아요. 우리 유진이가 뭐가 부족해서요. 당신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업 다시 일으키려면 이만한 위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딸을. 에이,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가서 파혼하면 되지. 지금은 일단 발판부터 마련하자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와 소유진의 사랑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이 퇴근 전 관리실로 박재성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은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아버님께서 저보고 주말에 따로 만나자고 하시네요. 그래? 무슨 일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요.
박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았어요. 정우야, 주말에 나도 함께 가면 어떻겠니? 네, 아버지 좋아요. 주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유진의 아버지는 정우와 단둘이 만나기 원했지만 박재성이 동행하겠다고 하자 거절하기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이렇게 청소부, 아니, 아버님께서도 같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소유진 아버지의 말투에는 여전히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우리 정우와 유진이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제가 언제 반대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유진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우 군, 자네가 우리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솔직히 말하지. 지금 내 사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발판이 필요해. 이번에 자네 아버님이 일하시는 그 건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가 건물주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순 없나? 내가 성의도 제대로 보일 테고. 죄송하지만 저는 건물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자네 아버님이 그 건물 청소를 오래 하셨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재성은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유진 아버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이 일이 결혼 문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시죠? 정우가 참았던 화를 내뱉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봐 정우 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나도 내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때였습니다. 박재성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김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죠. 전화를 끊은 박재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건물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청소도 참 바쁜 일이네요. 소유진 아버지의 빈정거림이 담긴 말이 등 뒤로 들렸어요. 하지만 박재성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과장의 전화는 미리 약속한 신호였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문득 돌아보니 정우가 소유진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김 과장이 서둘러 박재성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비사돈 되시는 분이 관리비도 밀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시나 봐요. 관리비 밀린 회사라니? 4층의 무역회사 말입니다. 석 달째 관리비를 못 내고 있었죠. 그분이 그 회사 사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는 걸 봤습니다.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자리에 들어올 순 없을 텐데요. 그렇죠. 건물주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절차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십니다. 마치 회사만 인수하면 당연히 그 자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재성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진의 아버지는 회사가 어려워 관리비도 못 내는 상황을 이용해 싼 값에 인수하려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이 건물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유진이가 결혼을 미루자고 해요. 자기 아버님 회사가 어려우시니 회사 일이 잘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근데 이상한 건 갑자기 결혼은 미루자고 하면서 저희 건물에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신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자주 우리 건물에 오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사들하고 자주 접촉하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재성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 맞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아버지를 조금만 더 믿어주렴. 소유진의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여기저기 허풍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어가면 매출을 같이 올려놓을 거야. 해외 무역회사로 바꿔서 완전 다른 급으로 만들 거라고요. 카페에서 들려오는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허풍에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김 과장이 그날의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무역회사 사장님 말로는 예비사돈 되시는 분이 인수 조건으로 관리비 다 갚아주겠다고 하셨대요. 법적 절차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는 것 같은데. 창밖을 바라보며 박재성은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사람의 품격에서 온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서둘러 박재성에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예비사돈 되시는 분이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오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다른 입주사들의 보증금 내역까지 물어보시던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서시는네요. 무역회사 인수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시나 봅니다. 그때 4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요? 건물주라는 사람이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역회사 사장과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회사 인수건에 마찰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주님 허락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없다고. 허참, 임대차 계약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내가 보증금의 관리비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데. 잠시 후 4층에서 내려오는 소유진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재성을 보자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어이구 아버님. 이렇게 뵙네요. 청소는 열심히 하시나요? 네, 늘 그렇듯이요. 허이구, 그러지 마시고 제 사무실도 하나 내면 사돈이 청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친해질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투에는 희전히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은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이상한 부탁을 해왔어요. 혹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있냐고요. 자기 아버님께서 꼭 이 건물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정우야, 넌 지금 사돈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청소부의 아들이요. 그래. 그리고 그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김 과장이 다가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무역회사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회사 양도 관련해서 건물주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네요. 서류를 받아든 박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 다음 주 월요일로 입주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예비사돈께 연락 한번 해주시죠. 건물주가 직접 참석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월요일 아침 박재성은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곧 있을 입주사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었거든요. 매일 닦던 건물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수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도 박재성의 마음처럼 무거웠나 봅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진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건물주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역력했죠. 이번 회의는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입주사들의 현안을 하나씩 짚어가며 회의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4층 무역회사의 양도건을 언급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시선이 아직 오지 않은 건물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소유진 아버지의 눈빛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께서는 아직 소유진의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성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회의실 한쪽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있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회의에 참석해도 될까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소유진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채로 회의실 상석에 앉으며 박재성이 말했어요. 4층 무역회사 양도건부터 논의해보죠. 예비사돈 되시는 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소유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박재성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을 거예요.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재성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 흐르는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박재성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4층 무역회사 양도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는 3개월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지금까지 성실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해온 점을 고려해 만회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유진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그건 건물주인 제가 판단할 사항이죠. 회의실 안에 다른 입주사 대표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재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계약할 때는 늘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 하셨죠. 김 과장님 통해서 대리 계약으로 진행했었고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모습만 봤는데 설마 건물 주실 줄이야. 작은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바쁜 사업가들이다 보니 건물 청소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일은 없었을 테고 계약은 늘 김 과장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니 이런 반응도 당연했어요. 사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성은 잠시 회상에 잠겼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가 보였던 거만한 태도, 청소부를 무시하던 눈빛,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비사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제 건물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돈께서는 제 진심을 보지 않으셨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결혼까지 이용하려 하셨고요. 소유진 아버지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와 유진이의 결혼을 미루자고 하신 진짜 이유는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 거였죠.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입주사 대표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건물주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유진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재성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정우와 유진이의 앞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 우리 아들을 불러도 될까요? 김 과장이 문을 열고 정우를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잠시 후 소유진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소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이제 제가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재성이 회의실을 걸어가며 말했어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참 흥미로웠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유진 씨,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오빠, 이게 무슨...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결혼을 빌미로 이용하려 했던 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미루자고 하신 진짜 이유도 알게 됐고요. 소유진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이제 모든 걸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성이 말했어요. 왜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하셨는지,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소유진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죠. 청소부의 아들이니 돈으로 흔들면 될 거라고요. 제 아들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정우가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정우가 소유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안합니다, 유진 씨.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런 식의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요. 소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실 때 전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이유였다니요. 소유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딸의 눈물 앞에서 그저 어깨만 떨릴 뿐이었죠. 아버지, 저는 정우 오빠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이런 식의 결혼은 안 돼요. 소유진이 정우 앞에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오빠, 그동안 행복했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이제 헤어져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 4층 무역회사 양도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계약 종료까지 남은 기간 성실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소유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성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셨길 바랍니다. 돈과 지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입주사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늘 건물을 깨끗이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박재성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정우가 소유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세요, 유진 씨. 소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창가에 선 박재성은 그들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1년 후 정우는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해외 근무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떠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니?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인지요. 아들의 말에 박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소유진과의 이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오늘도 박재성은 하얀 눈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쌓아온 신뢰와 진정성을 지켜나가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건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재성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늘도 묵묵히 걸레를 들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소유진에 대한 소식도 들렸어요.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재성은 그녀도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바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박재성은 매일 아침 그 새싹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식물과 같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남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중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합니다. 돈과 지위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 진정성, 신뢰, 존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박재성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